자, 이번에 간지와 육신에 따르는 직업론에서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직업론을 반박할 때, 육신에 따르는 그 관이냐, 재성이냐, 또 관이 상생이 되어 있느냐, 또 식상과 어울리느냐, 식신이 재성을 생해서 식신생재를 이루느냐, 아니면 그 재성만 있고 또 식신은 없느냐, 또 식신은 있는데 관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성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재성만 있고 또 충이 맞았을 때, 또 형이 됐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인성이 주가 됐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를 물어볼 때 보면은 사주에 재성이 없어가지고 인성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그 식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식상이 없으면 그 인성을 써도 돼요. 그리고 식상이 없으면 비겁이 강해서 지장간에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지장간에 있는 식상의 모양을 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저 신격회장님 사주인데, 이렇게 돼서 매우 무시무시한 사주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 무기는 뭡니까? 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양인이 두 개나 있고 비겁도 있어. 이게 비견도, 이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관은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은 이렇게 비견겁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신중에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 임, 경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강한 기운이 신중의 임수로 향하기 때문에 이 약한 게 아니고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 대재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은 돼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있으므로 이 신격회장이 부동산 재벌이죠. 주로 이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호텔업이라든가 모텔업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쓰는 거 있죠. 삼성에서 만든 에버랜드도 이런 그 시설임대업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작게는 모텔, 만화방 이런 것도 전부 시설임대업이에요. 근데 롯데호텔, 그 다음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전부 이 시설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즈니랜드는 뭡니까? 디즈니랜드도 시설임대업이다 이거. 근데 이렇게 인성이 좋은데도 본인이 식신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재성이 없어서 못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큰일 난다 이거야. 실제로 제가 간명한 사주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기미가 있고 병술에 임진이다. 이 전부 식신상관이 많아서 사주가 신약하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못 쓰는 사주다. 종합격이다. 형태상은 그래요. 근데 미월에 병합이 약한 것도 아니야 이거. 그리고 병화가 술중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진토가 수시로 맡고 있죠. 입고도 잘 안 돼. 본인의 의지도 강한 거예요. 충중에 진술충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그 투쟁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해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주를 놓고 재성도 없고 무슨 뭐 관은 이 관도 평관인데 자식이란 말이 잘 나가는 자식이 말년에 근데 에, 임수가 있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수이 충하면서 입구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 나름대로 사이즈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주를 세 명한테 보러 다녔는데 이거는 뭐 재성도 없고 못 쓸 사주니까 뭐냐면은 중이나 절에 가서 중이나 해라고 그랬다고 이 젊은 친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술 중에 신금이 매우 강한 거예요 이게. 신금이 술에 12운성으로 지금 관대지에 들어가서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병신년, 2017년 정유년, 그 다음에 무술년. 자네 돈 2, 3억은 벌었을 것 같은데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한 3, 4억 벌었어요. 한 4, 5년 동안. 근데 이런 사주 가지고 어, 그 절에 들어가라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주 엉터리로 보면 여러 사람 운명 망쳐요. 운을 갖다. 이런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친구가 만약에 절에 들어갔다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요 재물에 대한 뜻은 있을 텐데 그리고 진술충이라는 게 아주 유용한 글자입니다 이게. 이게 세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글자예요. 인신충 다음으로 좋은 게 진술충이라 해요. 만만한 친구가 아니다.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예요. 이런 영마니까는 택배, 운수, 운송, 그러지 않으면 건설 분야에도 해서도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형이 있으므로, 건설을 통한 어떤 그 형질 변경이죠. 그런 걸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글자에 인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식신이 어떻게 자리하느냐, 재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를 봐서 그 직업을 판단해 주면 돼요. 이 사주도 만약에 그 이 사주를 봤던 실력의 사람이 봤다면 이건 무술 사주라 이거야 이게. 근데 큰 재물을 벌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그 인성이 있을 때 어떻고 관성이 있을 때 어떻고 재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 식신인데 어떠한 것이냐.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냐.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뭐냐면 큰 조직과 관련돼서 인허가에 인허가.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경매 낙찰을 받아서 내가 딴 사업자한테 뿌려주고 거기서 내가 수수료 챙기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이러한 식으로 육친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지에 따르는 형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이거 따지면은 직업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지금 이 논리가 숙지된다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통변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블로그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주에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고 그런 과정에서 재물이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통이라 이게 유통. 그 다음에 신살적으로 사주에 합이 많다. 합이 많다면은 그 자체를 접객성으로 본다. 이 충이 많다는 것은 투쟁성이고 합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떤 그 외교가 좋다는 거예요. 접객성으로 본다. 서비스업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나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접객성이죠. 그런데 잘 맞는 거예요. 다음에 접객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대사업 가능성이 많죠. 주로 임대사업이 그런 거죠.
뭐 손님이 오면 받아주고 인사하고. 글자가 또 잘 안 나오네. 못 봐서. 그래서 접객성이 없으면 접객성인데 접객성의 요인이 없으면, 합이 없으면 임대사업 중에서 무슨 뭐 중장비를 임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계나 여러 가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임대해 주는 게 있겠죠. 자전거 임대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가 합이 있을 때 임대도 그런 임대고, 그러지 않고 합이 없다면, 합이 있다면 접객성인데 모텔이나 뭐 만화방, PC방 이런 그 손님을 내 맞으면서 접객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합이 없다면 시설 임대 중에서 뭐 중장비, 그 다음에 자전거, 무슨 뭐 차를 임대한 거 있죠? 차 임대하는 게 뭐라 그러지? 렌트 그런 거, 그런 사업이 된다. 그다음에 배를 빌려주기도 하고 자동차를 빌려주기도 하고 주택 관련해서 임대를 주기도 한다 이거지. 순수한 의미의 임대 사업이 합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합의 없는 사람이 임대업을 하는데 그 PC방이나 이런 거 하면 잘 못해요. 오면 오는 값이다, 가면 가는 값이다, 그렇다 이게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가 다원화하고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의 파생적인 직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직업들에 맞는 그 사주에 맞는 걸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분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텍스트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없어요, 없어. 응?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라는 것은 4차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임대 쪽으로 많이 발달될 수가 있고 4차라는 것이 이런 접객성업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공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역마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고 그런 것도 이 형살이나 자의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형이 있고 술미형이 있고 무슨 뭐 화해 기운으로 이렇게 충이 맞고 그러니까 반도체 IT에 많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감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미래 사업에서 어떠한 식으로 직업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그 통변 그리고 확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이 고전에 옛날에 보면 농경사회가 주로 되는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와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가루장사라 해. 가루장사, 밀가루장사. 왜냐 그 재성이 토고 토에서 나오는 게 밀가루니까.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가 와서 말하기 곤란하면은 직업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물장사라 이게 물장사. 술장사가 됐던 뭐 커피장사가 됐던 다방 레지를 두고 하던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정화가 오면은 단순 무식하게 쇳소리 나는 직업을 가져가라 하는 게 바로 그 사람 논리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옛날에는 그 산업적으로 다양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새소리가 난다고 해도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기계를 다루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재질도 섞여 있어요. 차에도 보면 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하여간 뭐 전기 IT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쇳소리 나는 직업으로만 분류하기는 애매해요. IT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IT도
IT 관련해서 형 있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예? 철 성분도 있고 전자재질, 그 다음에 시트, 거기에 또 천 같은 게 들어가죠. 목 관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트 만드는 회사라면은 뭡니까? 목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임수나 개수로 태어났다. 그러면 전자적인 부분을 재성으로 쓰니까 IT 부품을 만들면 된다. 이게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로버트라는 걸 과연 그러면은 쇳소리 나는 철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IT가 가미돼서 어떤 그 전기전자가 들어가니 그걸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로버트라고 해더라도 거기에 뭐 천도 입히고 막 그 옷도 입히고 이런 섬유가 들어갔다. 그것도 그러면은 쇠로 볼 것이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품을 만드는 사람은 목을 재성으로 쓴 사람은 로봇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직업 분류했다가 큰 코 다쳐요. 다음에 흔히 듣는 말 중에서 물장사라고 하는 것도 목욕탕 장사, 생수를 파는 장사, 커피 파는 장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커피도 캔커피를 파는 게 있고 자동 판매기를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해온 사람은 유통업자가 될 것이고, 그 자판기를 파는 사람은 시설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거 인성이 들어가는 거, 인성. 임대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뭘 팔았다. 요거는 그 접객성업하고 인성이 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을 많이 두고 하면 식상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 가지고선 직업론은 판판이 틀리기 쉽다. 또 흔히 듣는 말장사 중에 말 중에서 물장사,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뭡니까? 시간적으로 아예 무토기토의 사오미월이다. 그럼 아예 밤에 장사를 하면 된다. 이게 시간적으로 그런 건 잘 맞아요. 밤 장사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라 그래요. 그냥 운이 안 좋아버리면. 그게 참 다양하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할 말은 많이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목욕탕의 경우 임대업 속성을 가지고 있고, 커피도 마찬가지 접객성의 임대 성격도 들어간다. 술을 파는 것은 식상의 요인과 임대업 성격, 룸사롱도 있을 수 있고, 오리지널 물장사라고 하면 생수장사도 있다. 룸사롱은 무슨 장사냐? 임대업이다 이것도. 직원 많이 두고 하는 거 아니죠. 이쁜 아가씨 데려다 놓고 분위기 연출해가지고 고가의 물건을 판다. 이건 식상보다는 임대업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지. 시간적으로는 밤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물장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밤에 장사한다는 걸 물장사로 봅니다. 유흥 그런 거. 그런 면에서 모텔 같은 경우도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 모텔 한다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다고 드리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고전적인 상담술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가는 어긋날 경우가 엄청 많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범인자를 식상으로 썼다. 이것을 식상으로 썼을 때에 과연 어떤 분야의 요식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인호술이니까 화를 일으킨다. 화를 일으킴으로 탕종류,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익혀서 하는 거 있죠. 익혀서 하는 거니까는 무슨 뭐 수육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겠죠. 수육. 그러다가 이제 굽는 행위도 들어간다. 뭐 삼겹살 이런 것도 되겠고. 그리고 역마적인 행위가 들어가므로 배달 음식이다. 그리고 물상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그 만약에 위치로 본다면 이 배달에는 여러 가지 있죠. 패스트푸드, 뭐 통닭, 치킨,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니까 피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고. 장소로는 뭡니까 이게? 이게 역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사통팔달이므로 도로가, 장소로는 도로가가 된다. 정류장 옆에 또는 역전 뭐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커피 자판 유통으로 썼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류장 옆에, 그러지 않으면 철도 있죠. 지하철에 있는 그런 데다가 설치하든가, 그런 물상까지도 들어가야 한다. 요건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확장하는 것은 지금 듣는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재밌는, 이것은 직업론하고 연관 짓진 않고 이 직업론과는 약간의 좀 다른 건데, 이 운연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경자가 있고 경자가 있다. 이럴 때에 신년이 왔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도사급들, 대가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예, 보면은 밑에 자가 있고 이 신체적으로는 이게 눈에 해당합니다. 눈에 해당함으로 시력이 안 좋은 그런 건강 상태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자라면 남편이 되고 남자라 그래도 관이 되죠. 관이니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좀 병약한 자식, 그러지 않으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좀 약한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사업 같은 걸 했다 남편이,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라 그럴 때에 자식이 되므로 자식 같은 경우가 매우 병약한 남편이고, 조직 생활을 하는 남편, 조직 생활하는 자식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에 신년이 왔다. 그럼 건강적으로 일단 눈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이게. 잔뜩이나 화기운이 약한데 병신합해서 수기운을 만들었다. 이게 병신합도 만약에 병호가 있을 때 신이 왔다. 그럼 이 수기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화기운이 강해서 말라버리는 거고, 여기에 이 사주에서는 지금 수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병이 떴기 때문에 병신합하면 이것은 수기운화 된다. 그러면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뭐냐면은 어둠을 가렸다. 어둠을 가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 어떤 활동이 가린다는 거죠. 그런 명예가 되는데 상대방, 법제에 의해서 내 명예를 뺏겨서 부설 시비가 끓는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럴 때
경찰서 출입할 일도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여자 같으면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다른 여자와 합을 하면서 수기운이 됐으니 남편이 건강이 안 좋든가 아니면은 바람이 나든가 도망가든가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명예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 수기운이 됐다는 게 병신 앞에서 뭐냐 하면은 명예가 가려지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평소에 상관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설 시비에 의해서 심하게 상대방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직장 잘 다니다가도 잘리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크게 낭패를 보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첩경에 나오는 말인데 사주에 병화나 경금이 임한 자는 판사 검사하여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간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잣대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상당한 그 판단의 오류 또는 본인의 어떤 그 기질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그 구설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박도사 같은 분들도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분명히 뭐가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가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둠에 가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 것도 어둠에 가릴 것이요. 구설에 의해서 깜빵에 가는 것도 어둠에 가린 것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도 뭐 정임합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법으로 보면은 신금이 정화를 볼 때 임년이 왔다.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럴 때에 정화가 왔다. 다행히 이민에서 천일귀인 달고 하다고 괜찮긴 한데 이럴 때 잘못하면 상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감옥에 들어갈 일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2번인가 3번 케이스를 봤는데 진짜 8년 동안 감옥 가는 그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임진연휴니까 그 해에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서 팁으로 내가 그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내용이 때문에 기법적으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에서 보는 그 직업론이 있어요. 띠에서. 요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지 자의에 천간 지지 자의에 의한 그 직업론의 해석은 이 정도까지 해서 2편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가 대운의 간섭. 대운의 간섭은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를 잘 쓰고 있는데 관이 왔다. 관이 와가지고 식신을 쓰기가 애매하게 됐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직업이 하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대운의 간섭에 의한 직업의 변화. 이거를 다음 편에 해보겠습니다.